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진수를 바이너리 코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진수가 이와 같이 10진수는 0부터 9까지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즉 10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4비트를 이용해서 8421 코드, XS3 코드, 즉 3초각 코드, 84-1 코드, 2421 코드, 그 다음에 631-1 코드 모두 4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의 비트 수가 4개이기 때문이죠. 841 코드는 다른 말로 이제 BCD 코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0진수 하나에 대해서 4비트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0은 0000, 9는 101.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웨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웨이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웨이트가 1, 2, 48에 8의 웨이트를 갖죠. 따라서 2라고 4를 더하면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41 코드는 웨이티드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초각 코드는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10진수에 대해서 3을 더한 값을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0은 0 플러스 3을 하면 3이니까 3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9 같은 경우에는 9에다 3을 더하면 12.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84-2-1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 -1이니까 1이 되는 것이죠. 241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631-1 코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631-1이니까 3이 되겠죠. XS3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10진수에서 0에 대한 보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수라고 하면 R-1의 보수를 R-1의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10진수에서 보수, 그러면 9의 보수를 의미하죠. 이진법에서 보수, 그러면 1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0진수에서 0에 대한 보수는, 즉 0에 대한 보수, 0에 대한 9의 보수는 9가 되겠죠. 그런데 XS3 코드 같은 경우 10진수에서 0하고 9에서 보수 관계를 유지하듯이 이 경우에도 0011, 1100 보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0진수에서 4하고 5는 보수 관계가 있죠. XS3 코드에서도 적용이 되나 살펴보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 역시 보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10진수에서의 보수 관계가 어떤 코드에서 보수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셀프 컴플리먼트 코드, 자기 보수 코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XS3 코드는 자기 보수 코드다. 84-2-1 코드도 역시 살펴보면 0하고 9, 0하고 9 보수관계 성립하죠. 2하고 7 보수관계 성립하죠. 따라서 84-2-1 코드도 셀프 컴플리먼트 코드, 자기 보수 코드다. 241 코드, 631-1 코드도 역시 자기 보수 코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432-210 코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데, 이 코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코드에 이 코드에 포함된 1의 개수가 모두 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43210 코드를 가지고 송소신할 때 하나의 코드에 포함된 1의 개수만 딱 살펴봐서 2개가 아니다. 그러면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에러 디텍션 기능을 갖는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43210 코드는 이
포함되는 일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상위 2비트의 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5비트 중에 일이 한 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상위 2비트 안에 일의 개수가 하나인지 아닌지 또는 하위 5비트에 포함된 일의 개수가 하나인지 아닌지만 살펴봐도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러 디텍션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레이 코드는 53년도에 프랭크 그레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코드인데 이 코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살펴볼까요? 4비트로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10진수는 0부터 얼마까지죠? 15까지 0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즉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로 표현하면 16개의 정보를 표현하니까 4비트 0000부터 111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살펴보시죠. 0000부터 15에 대한 그레이 코드는 10000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두 개의 코드 사이의 디스턴스가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턴스가 1이다. 그래서 어떤 코드에서 디스턴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011하고 0100하고 얘의 디스턴스는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비트가 몇 개가 있느냐, 여기도 다르죠. 하나, 여기도 다르죠. 둘, 여기도 다르죠. 여기도 다르죠. 따라서 얘네들 사이의 디스턴스는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이 코드에서는 어떨까요? 여기 살펴보면 이 비트만 다르죠. 디스턴스가 1입니다. 여기도 디스턴스가 1이죠. 그래서 그레이 코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접한 두 개의 코드 사이의 디스턴스가 1이다. 따라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닛 디스턴스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의 가장 큰 특징, 인접한 코드 사이의 디스턴스는 1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디지털 시그널을 아날로그 변환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이 코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리플렉티드 코드라고 합니다. 그레이 코드를 얻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 0분다음에 1이겠죠. 그 다음에 0하고 1을 리플렉트, 반사라는 얘기죠. 이 축에 대해서 반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사를 시키면 0, 1이 1, 0으로 반사되겠죠. 그 다음에 앞자리에는 0을 붙이고 뒷자리에는 1을 붙이면 이렇게 2비트로 표현되는 그레이 코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00, 01, 11, 10을 얻었으면 다시 이 거울을 이용해서 다시 반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10, 11, 11, 01, 01, 그리고 앞에다가는 0을 붙이고 앞에는 0을 붙이고 서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뒤에는 1을 붙이면 이와 같은 코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비트로 그레이 코드를 표현하면 이와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거울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100, 101, 101, 111, 111, 110, 110. 마찬가지 방법으로 앞에는 0을 붙이고 뒤에는 2를 맨 앞비트에 붙이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손쉽게 얻는 방법은 이와 같이 반사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다른 말로 반사 코드, 리플렉티드 코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럼 바이너리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어떠냐?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바이너리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바이너리 코드고, 이게 바이너리 코드고, 이게 그레이 코드인데 구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는 똑같다.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두 번째 비트는 얘랑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일 경우, 그래서 X하고 Y하고 익스클루시브 OR을 하는데 결과는 0 또는 1이겠죠. 언제 0이냐? 언제 0이냐면 if X하고 Y가 같을 때, 같으면 0이고 만약에 X하고 Y가 다르다. 그러면 2를 출력하는 연산, 그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하면 이 결과가 되고 얘는 얘 두 개를 예를 들어보죠. 1011이다. 바이너리 코드로 1011인데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 최상위 비트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이너리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는 똑같다.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는 바이너리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과 달리 요 두 개의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해서 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비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최상위 비트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같으니까 0. 그 다음에 요 비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다르니까 1. 이렇게 그레이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로,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바이너리 코드, 그레이 코드를 체계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정의를 했죠. 입력이 두 개일 경우, 그러니까 P 연산자가 두 개일 경우 같으면 0, 틀리면 2를 연산하는 베타적인 OR니까 틀리면 다를 경우에 2를 출력하는 연산자, 이게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에 대해서 방금 설명했죠.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라고 하면은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 그렇게 기본적인 회로, 어떤 연산을 정의된 연산을 수행하는 뭐 회로, 디지털 회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는 심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F는 어떻게 되죠? X하고 Y하고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한 거다. 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 트루스 테이블을 살펴보면 같으면 0, 같으면 0, 그리고 X, Y가 다르면 2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부등비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등비교기, 즉 부등,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같을 등 아니블, 같지 않음을 비교하는 회로다. 그래서 어떤 게이트가 있는데 같으면 00이면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또는 2면 둘 다 11일 경우 같으면 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르면 01이나
10을 가했을 경우 1을 내보내는 회로, 얘가 뭐냐? 바로 익스크루시브 5와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못 표시가 됐는데요.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X5와 익스크루시브 5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크루시브 5와 입력이 두 개일 경우에 익스크루시브 5와 게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쉽게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함수식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출력 F가 2를 출력하는 입력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F는 언제 2를 출력하죠? 이 경우하고 이 경우에 2를 출력하죠. 그때의 입력의 조합을 로부터 구성된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x가 0이고 y가 1,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바 y, 즉 x 바 y는 언제 1이 되죠? x가 0일 때, x가 0이면 x 바는 1이 되고, y가 1이면 x가 0이면 자, x가 0, 1일 경우 대입해보죠. x가 0, 1을 대입하면 x바는 1이고 y는 1이고, 따라서 이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 f에 대한 함수식을 얘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우리가 2를 출력하는 입력항에 관심이 있다. 즉 f는 언제 2를 출력해요? 여기 5와 연산이니까 x, y바가 1일 때, 즉 x가 0이고 y가 1일 때, 그리고 또는 언제? x, y바일 때, 즉 x가 1이고 y가 0일 때 f는 2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석적으로 f에 대한 함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바 y는 어떻게 구하냐면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x는 x바, 0이니까 x바, y는 1이니까 y, 그래서 x바 y. xy는 x가 1이니까 x가 1이니까 x, 그리고 y는 0이니까 y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대단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f는 x 익스크루시브 5와 입력 변수가 두 개일 경우죠. 이 경우에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x 바 y, 5와 x 바 y,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관계식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관계식은 한 수만 번 나올 테니까 이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익스크루시브 5와 게이트를 배웠고, 익스크루시브 5와 게이트가 나온 김에 익스크루시브 노아 게이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익스크루시브 노아 게이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익스크루시브 5와 게이트에 not 게이트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 익스크루시브 노아 게이트는 익스크루시브 5와랑 반대다. 그래서 함수 f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이렇게 요 같은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함수 f는 xy의 익스크루시브 노아다. 익스크루시브 5와는 입력 변수가 두 개일 때에 서로 다를 경우에 이를 출력했죠. 그거랑 얘랑은 반대니까 입력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 익스크루시브 노아는 같을 때만 이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얘를 다른 말로 등 비교기 이퀴벌런스 게이트, 서로 입력이 같음을 비교하는 게이트, 그래서 등 비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연산자는 이걸 사용하고, 자, f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보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f가 1인 경우에 관심 있다. 그때 입력이 00이므로 x바 y바, 그 다음에 입력이 11일 때 1이므로 x, y. 따라서 함수 f는 익스크루시브 노아 연산자를 이걸 사용하고,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x, y, 5와 x바, y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x, y가 1, 1일 때 함수 f는 1을 출력합니다. 또는이죠. 또는 언제 1을 출력하죠? x, y가 00일 때 1을 출력합니다. 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는 우리가 바이너리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문자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키를 눌렀다. 키보드 A라는 키를 눌렀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이 된다. 즉 A는 6이니까 바이너리를 표현하면 110. 그 다음에 여기는 4비트로 표현한 거니까 0001 이렇게 내부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SCII 코드가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그러니까 정보 교환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비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모두 128개의 문자를 표현한다. 대략 128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주로 영문자 26개인데 소문자 대문자 2개 곱하기 2 따라서 10개, 그리고 10개의 숫자, 그 다음에 32개의 특수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34개의 non-printing 캐릭터, 그러니까 출력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문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케이프 키라든지 백스페이스 키, 엔터 키, 널 키, 얘네들은 화면상에 또는 우리가 문서를 편집할 때 나타나지가 않죠. 즉 프린트 되지 않는 캐릭터 34개 모두 합해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ASCII 코드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A라는 키를 눌렀을 때, A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A라는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10진수로, 앞에 있는 거는 여기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는 10진수, 뒤에 있는 숫자는 16진수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까 A는 16진수로 6일로 표현이 되죠. 16진수로 6일로 16진수는 우리가 16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니까 6, 1, H 헥사 코드, 그래서 뒤에 H가 붙으면 얘는 16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7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진수 하나는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니까 빵빵빵 1이고, 얘는 이제 3비트로 표현하면 110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전 페이지에서 알아봤다시피 우리가 소문자 A, 캐릭터 A 키를 누르면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1100001 헥사로 6일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C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많이 할 때 ASCII 코드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숫자 0에 대한 ASCII 코드는 48, 10진수로 48이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10진수 9에 대한 ASCII 코드는 48에다 9를 더하면 57이 되겠네요. 따라서 10진수 0 정도 하나 외워두면 10개의 숫자에 대한 ASCII 코드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문자 A에 대한 ASCII 코드가 10진수로 얼마예요? 97이죠? 얘네들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문자 Z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다 A에다가 26, 25를 더하면 되나요? 25를 더하면 122. 그래서 소문자 A에 대한 ASCII 코드 값만 알고 있으면 소문자 Z까지의 모든 알파벳에 대한 ASCII 코드를 유도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A에 대한 ASCII 코드 값이 얼마예요? 65죠? 그러면 대문자 Z에 대한 ASCII 코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25를 더하면 되겠죠. 알파벳이 26개니까 65, 25 더하면 90이 되겠네요. 10진수로. 따라서 우리가 ASCII 코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숫자 0에 대한 ASCII 코드값, 그 다음에 소문자에 대한 ASCII 코드값, 대문자에 대한 ASCII 코드 값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컴퓨터 내부를 우리가 살펴보죠. 컴퓨터 내부를 살펴보면 CPU, 컴퓨터, 특히 CPU 내부를 살펴보면 레지스터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정보를 컴퓨터 내부에서, 특히 CPU 내부에서 어떤 정보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죠. x에다 y에다 z를 더한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x랑 y랑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z를 더하겠죠. 그럴 때 x에다가 y를 더한 값을 어디엔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z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중간 연산 결과랄지 다음 연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 이런 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로 소자, 디지털 회로 소자, 바로 그게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인데 몇 비트냐? 16비트다. 그러면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2에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보드, 이걸 우리가 키보드라고 생각합시다. 키보드를 통해서 john, J-O-H-N을 타이핑을 했다. 그럴 때에 john에 대해서 8비트, 그 다음에 O에 대해서 8비트.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7비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8비트를 사용했죠. 왜냐하면 어떤 정보가 전송되는 단위는 바이트의 정수배가 됩니다. 즉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뭐 이런 단위로 우리가 정보가 한꺼번에 전달되죠. 한 비트씩 전달하면 여러 번 전달을 해야 되니까 8비트 단위 또는 16비트, 32, 64, 128비트 단위로 어떤 정보를 내부적으로는 전송할 텐데 아스키 코드가 7비트이지만 여기에 한 비트, 우리 페리티 비트 배웠죠? 여기에다 페리티 비트를 한 비트 정도 추가하면 여기 전송상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보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J를 누르면 8비트가 전달이 쭈르륵 되고 그 다음에 O를 누르면 8비트가 또 전달되고 그 다음에 H를 누르면 8비트, N을 누르면 8비트. 그래서 4개의 캐릭터를 묶으면 모두 32비트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CPU 내부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단위, 기본 단위가 예를 들어서 32비트다. 그러면 32비트가 한꺼번에 어떤 메모리로 저장이 되는 그러한 연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아스키 코드는 7비트지만 여기 한 비트 페리티 비트를 붙여서 전송을 했죠. 얘는 오드 페리티일까요? 이븐 페리티일까요? 전 시간에 설명했죠. 전체 일의 개수가 홀수이면 오드 페리티, 짝수이면 이븐 페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전체 일의 개수가 홀수죠. 그러니까 오드 페리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드 페리티를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JOHN 4개의 캐릭터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그 4개의 캐릭터 32비트를 채운 다음에 32비트가 한꺼번에 메모리로 전달돼서 저장되는 그러한 컴퓨터 내부의 연산, 정보 전송,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예를 보여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연산을 하는 경우, 얘는 이제 덧셈 장치입니다. 이진수의 덧셈, 이진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 그러면 여기 연산자가 2개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여기 결과를 여기에 저장을 하자. 이게 메모리에 여기에는 x가 저장되어 있고 y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더한 결과를 저장하기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메모리로부터 x를 꺼내와서 R2라는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y를 꺼내서 뭐 R1이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나와서 여기에 덧셈을 수행하라 라는 제어 신호를 띠리릭 보내면 얘는 덧셈을 수행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겠죠. 그 결과를 또 내부에 어떤 레지스터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내용을 메모리로 전달을 해서 저장하는 이와 같은 연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CPU 내부에서
각종 레지스터, 임시 저장용, 어떤 임시 저장용 레지스터가 흔히 사용된다. 그 다음에 CPU 내부에는 어떤 연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장치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노어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기본 게이트가 더 있습니다. 오어 게이트, 랜드 게이트, 그 다음에 낫 게이트, 랜드 게이트, 그 다음에 노어 게이트. 이 같은 기본 게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오어 게이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어 게이트에 대해서. 오어 게이트는 어떤 심벌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냐면, 연산자는 이와 같은 연산자. 디지털 시간에 우리는 이 같은 표시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얘는 이제 오화다. 오화로 앞으로 읽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화 게이트의 특성은 뭐냐면 1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1을 출력한다. 1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1을 출력한다. 얘에 대한 함수식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식을 한번 유대해 보기로 하죠. 어떤 함수 f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2를 출력하는 입력항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 1일 때, 즉 x바 y일 때 1을 출력해요. 또는 언제? 1, 0일 때, 즉 x, y바일 때 0을 출력하죠. 1을 출력하죠. 또는 언제? x, y가 1, 1일 때, 즉 x, y일 때 1을 출력합니다. 1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x가 공통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x바 y, 그 다음에 x가 공통이니까 y, o와 y바. y하고 y바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o와 연산을 수행하면 얘가 1일 때 0이고 0이면 1이니까 반드시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바 y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o와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 여러분들 이건 잘 알죠? 십진 대수에서 얘는 배분 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AB, O와 AC 이렇게 됐죠? 근데 이진대수에서는 이러한 배분 법칙도 성립이 되지만 또 A, O와 B, C는 A, O와 B, A와 C 라는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배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 A와 C, A와 B, A와 C 이렇게 이런 배분 법칙이 성립합니다. 둘 다 성립합니다. 이진대수에서는. 특별히 이거는 십진대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정리이므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배분 법칙이 정립되겠죠? 그래서 x와 y 그 다음에 x와 x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x와 x바는 1이 되므로 얘는 x, o와 y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함수식을 간단한 함수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어 게이트 정리하면 1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1을 출력한다. 그리고 심벌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AND 게이트입니다. AND 게이트는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한다. 함수식 간단하죠? 언제 1을 출력해요? x, y일 때, 즉 x도 1이고 y도 1일 때 1을 출력한다. 심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AND 게이트다. x랑 y x, y가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한다. 자, 그 다음에 NOT 게이트. NOT 게이트는 다른 말로 인버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죠.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을, 입력이 1이면 출력은 0을 내보내는 논리 게이트, 이게 바로 not 게이트. 심볼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에 대한 함수식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일 때 관심 있다. 입력이 뭐일 때? x바일 때. f x바. x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입력으로 x가 이렇게 들어오고, y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0, 수평축은 우리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x가 0, 1, 1, 여기 0이니까 0, 0, 0, 1, 1, 0, 0, 0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어떤 파형으로 표현하는, 웨이브 폼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들어오고 y가 마찬가지로 0, 0, 1, 1, 0, 0, 0, 1, 1, 0, 0, 0, 1, 1, 0, 0으로 들어올 때 다음을 구하시오. x, y, 엔드 게이트니까 모두 1일 때만 1이죠? 모두 1, 1일 때, 이 경우만 1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여기 1, 1일 때, 모두 1일 때만 1이고, 하나라도 0이 포함됐으면 다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와 게이트는 1이 하나라도 포함됐으면 1이다. 1이 하나 포함됐으니까 여기 1이고, 1이 하나 이상 포함됐으니까 1, 1이 하나 이상 포함됐으니까 1, 여기도 1이 하나 이상 포함됐으니까 1, 1, 1. 이 된다. 그랬을 때 x바, xy의 익스클루시브 5와 xy의 익스클루시브 no와 파형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해보시죠. x가 0이니까 1이 되고, x가 그 다음에 1이, 여기는 x가 1이니까 0이 되고, x가 0, 0,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1, 1, 1이 되고, 여기는 1, 1이죠? 그러니까 0, 0이 되고, 여기는 0, 0, 0이니까 여기는 1, 1, 1이 되고. 그래서 x바 출력은 이런 파형이 된다. 이런 파형이 되겠죠. 자, 익스클루시브 5와는 언제 이를 출력하죠? 서로 같지 않을 때, 1, 0일 때, 그리고 0, 1일 때, 0,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1, 0일 때. 서로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 경우이죠. 나머지는 다 0이다. 나머지는 같은 경우니까 다 0이다. 1, 1일 때 0. 그 다음에 0, 0일 때 0. 1, 1일 때 0. 0, 0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의 출력은 이러한 파형으로 된다. 얘는 얘는 지워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와 게이트에 대한 출력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웨이브폼 얘기가 나왔습니다. 웨이브폼 얘기가 나왔는데, 웨이브폼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기를 갖는 웨이브폼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 우리 주기를 갖죠.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패턴을 갖는다. 반복되는 패턴을 갖죠. 이게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주기는 몇 초가 되겠죠? 우리가 미리세크니까, 미리세크 단위니까 얘의 주기는 4미리세크가 되겠네요. 4미리세크.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이 반복되는 파형, 하나의 파형이 몇 초 동안 몇 초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뭐냐면 프리퀀시 진동수, 얘는 주기분의 1이 되겠습니다. 즉 진동수라는 얘기는, 프리퀀시 진동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기의 단위는 이제 세크 초가 되겠죠. 진정수의 단위는 주기 분의 1이니까 세크 분의 1이 되겠네요. 세크 분의 1. 이걸 우리가 간단히 이러한 단위를 씁니다. 헤르츠. 얘는 진동수의 단위다. 해석적으로 생각하면 1초 동안 몇 번 반복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1초 동안 몇 회 반복하느냐. 그러니까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를 취해주면 t분의 1을 취해주면 우리가 1초 동안 몇 번 반복하는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다. 기가헤르츠는 10의 9승이죠. 10의 9승 헤르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1초 동안에 얘를 몇 번 반복한다고요? 10의 9승번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얘의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10의 9승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9승 세크, 즉 1 나노세크가 되겠네요. 얘의 주기는 1 나노세크. 즉 10의 마이너스 9승 초마다 한 번씩 반복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기를 갖는 웨이브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경우는 주기를 갖지 않는 비주기 웨이브폼, 비주기 파형, aperiodic 웨이브폼. 여기서 A의 의미는 not의 의미입니다. not. 그러니까 주기를 갖지 않는 aperiodic 웨이브폼. 예를 들어서 주기를 갖지 않는 파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형이 반복되지 않는다. 거의 랜덤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주기를 갖지 않는 파형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폼에서 정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전체 주기 중에 1을 유지하는 시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티 사이클은 전체 주기 중에 2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 즉 전체 주기 t분의 하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낫게이트 한번 살펴볼까요? 낫게이트를 살펴보는데 얘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에 102를 집어넣었으니까 출력은 0, 1,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는데 즉 이상적으로는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회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매끈한 파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식으로 0, 1, 0 이런 식으로 실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타난다 하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에서 0에서 1로 변화하는 엣지 이거를 우리가 라이징 엣지, 올라가는 엣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엣지 이걸 우리가 폴링 엣지라고 합니다.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폴링 엣지. 이 엣지는 뭐예요? 0에서 1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라이징 엣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pulse with rising time, fall time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pulse with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펄스의 최저점, 최고점, 어떤 파형의 최고점이 있는데 50%가 되는 점과 라이징 엣지의 50%, 폴링 엣지의 50%가 되는 점 사이에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펄스의 폭, 펄스 위스 어떤
파형의 with 이렇게 얘기를 하고, rising time, falling time, rising time 올라가는 시간, 올라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 falling time 내려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최저점, 최고점이 있을 때 최고점의 10%부터 90%까지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rising time. 그 다음에 falling time은 최고점의 90%에서 10%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falling time으로 정의를 했습니다.